최근 더현대서울에서 오픈 일주일 만에 매출 5억이 넘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명품도 아닌데 이런 매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어떤 브랜드일까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의 주인공, 맛땡킴인데요. 지난해 연매출 500억을 기록한 디자이너 브랜드 맛땡킴은 더현대 대구에서 국내 1호 매장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두 번째 반동 매장을, 3호점인 더현대 서울에서는 오픈 첫날 1.3억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오프라인 매장 중 1일 매출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픈일부터 주말 내내 오픈런이 이어지는 광경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키링이나 스트랩, 목걸이 등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한정판 블랙토끼 굿즈를 3일 동안만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오픈런 열기를 자극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오프라인 매장까지 인기가 많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가 금수저였을까요? 하지만 초기 사업 자금은 단독 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매출 500억을 만든 맛땡킴의 스토리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며 자란 맛땡킴 디자이너 김다희는 디자인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미술학원도 잠시 다녀보고 대학 입시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패션 공부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던 그에게 매료돼서 무작정 그를 따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패션에 대한 유학생들의 열정에 오히려 자신감을 잃었고 이런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독일 유학 생활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성 포스팅에 팔로워가 쭉쭉 늘었지만 화려해 보이기만 했던 유학생활은 대표 김다인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 그녀는 시중에 남은 전 재산 6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물건 사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블로그 마켓을 열었지만 결과는 냉담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면 다시 할 수 있겠냐? 라는 물음에 30만 원이면 충분하다 대답했던 그녀. 3년 만에 가족들이 배송을 도와야 할 정도로 블로그 마켓을 키워냈습니다. 블로그 마켓은 자연스럽게 쇼핑몰로 확장이 되었고 이제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는 팬이 많아지면서 매출 역시 동방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소통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와 블로그 유입이 높아진 이유, 그녀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영상을 시청하실게요. 처음에 인스타나 블로그 유입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었나요? 홍보가 되어야 판매가 이루어지니 궁금하네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소통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SNS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과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존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제품 진짜 자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 제가 광고업계에서 3년간 근무해본 결과 팔릴 제품은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활동도 없고 소통도 없는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포기를 하고 걸러지게 되는 광경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찐들만 남게 됩니다. 그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물건 사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느꼈는지 슬슬 자체 비중의 상품을 늘려나갔습니다.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부천에 있던 사무실도 청담으로 옮겼고요. 그쯤 되자 그녀는 마침내 쇼핑몰 맛땡킴을 브랜드 맛땡킴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찾으신 거죠. 그녀의 센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맛땡킴은 시즌 컬렉션이 아닌 딜리버리 드롭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는 백화점에서 도넛을 사먹는 게 트렌드가 된 요즘 1년에 토탈 컬렉션을 내는 건 바로 급변하는 트렌드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입니다. 김다희는 어려서부터 블로그에 열심이었다고 하는데요. 독일 시절에는 인스타그램이 그녀의 친구였고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트렌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맛땡킴이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패션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고 20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소통과 팬덤이 만든 스타, 모두 맛땡킴을 수식하는 문장들인데요. 지금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패션 브랜드 대표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눈물과 고뇌로 지샜던 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공하고 싶다,
김 대표가 동대문에서 온종일 발품을 팔다가 막차를 놓쳐서 밤을 새우며 적었던 문구였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김다인의 전부다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저 정도 느낌은 나도 할 수 있지. 저뭐 본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렇게 그녀는 소통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마케팅적으로도 접목시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 놓은 그녀의 SNS 계정으로 광고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SNS 광고 문항과 이미지는 제품만큼이나 컨셉을 트렌디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며 고객님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6만 원으로 누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셨을까요? 이런 결과는 온라인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맛땡킴의 키워드 검색량만 봐도 더현대 서울 입점 소식의 영향으로 키워드 검색량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1년 사이에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2배가량 폭등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갈고 닦은 우리의 브랜드, 한 번도 안 들어온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온 고객은 없게 저희도 붙잡아야겠죠? 브랜드를 이쁘게 갈고 닦으실 동안 검색량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고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차려놓은 밥상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진짜 맛있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마트에서 시식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요즘 집에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귀찮은 시대잖아요. 이미지나 보여지는 영상으로도 군침을 돌게 만들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입니다. 먼저 온라인 광고 진행 시 기본적인 상식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노출시켜야 합니다. 노출량을 확보해 홈페이지에 고객님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즉, 유입시켜야 합니다.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를 만나서 대화한 지 10분도 안 돼서 첫인상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객님들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은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매체 선정과 보여지는 홈페이지 문구나 이미지 같은 걸로 신뢰를 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유입된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색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 고객, 즉 타겟을 선정해서 그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왔다고 우리의 고객일까요? 아닙니다. 들어왔던 고객 중 잠재 고객, 즉 우리의 단골 고객이 될 만한 고객님들께 좀 더 어필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2030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40, 50 남성분들은 비교적 구매율이 낮을 수가 있으나 재배를 하거나 노출 비용을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객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2030 여성을 겨냥했지만 실제 판매는 3040에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으니 이런 가능성을 너무 타겟에서 배제하지 않고 초반에는 다양한 타겟에게 노출시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규 고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존 고객에게 신선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탈 고객에게 끊임없는 어필을 해야 하고요. 신규 고객님들께는 저희 이런 브랜드예요. 놀러오세요 하고 들어가 보니 리뷰도 많고 너무 괜찮아. 막 포스팅도 많고 인스타 태그도 엄청 많이 걸려있네. 이거 무조건 사야겠어. 그럼 우리는 좀 더 원활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명함을 상세 페이지에도 녹여보고 광고 소재로도 써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존 고객님들께서는 우리 열심히 다음 신상 준비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소통도 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며 어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큰맘 먹고 할인할 거예요. 여기 모이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탈을 해버린 고객님들께는 조금 질척대고 어필을 해야 돼요. 이탈 고객 너 이래도 안 사? 신규 가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해보고 우리 새로운 컬렉션 나왔는데 이거 별로야? 사람들 엄청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도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왔던 고객님들이 활동하는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를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보여주면서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를 잘못 누렸다가 내가 보는 화면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광고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리타겟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들어왔다고 다 우리의 잠재 고객일까요?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데 계속 따라다니면 더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타겟도 전략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홍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담았었던 물건이 있는 고객님들께는 이거 할인해 빨리 사 이런 문구로 내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간단하게 마케팅 상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머리에서 감이 잡히셨을까요?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